이차전지 산업은 차세대 핵심 소재를 선점한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전기차의 대중화와 대규모 시장의 개척, 그리고 게임 체인저의 상용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차전지 산업은 다시 역대급 랠리를 시작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산업의 흐름은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1막, 그러니까 묻지마 성장기는 끝났고 2막, 기술 전쟁이 막 열리는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흐름을 몇 가지 짚어볼까요? 첫 번째 흐름은 성장의 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상반기는 전기차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모든 배터리, 모든 소재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꿈을 먹고 자랐죠. 2023년 하반기부터 고금리라든지 또는 차량이 비싸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으니까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다지면서 성장통이 시작이 됐고요. 이 고통스러운 수요 둔화를 거치면서 시장은 냉정해졌죠. 이제는 얼마나 싸게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가게 만드느냐가 이 두 가지를 못하면 바로 퇴출이죠. 두 번째는요, 가격 전쟁이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둔화의 최대 승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LFP 배터리죠.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을 장악했으니까요. K배터리가 자랑하던 3원계가 밀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K배터리 3사도 드디어 LFP 양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고, 동시에 LMFP 같은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 개발도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이런 보급형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은 이제는 기술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에서 보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하이니켈 구반방 같은 신기술로 초격차를 다시 벌리고 있습니다. 즉 LFP하고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칼을 모두 가진 기업만 살아남는 진검승부의 2막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무기가 장착이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안에서의 생산을 강제하는 IRA라든지 FEOC라고 하는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CATL이라든지 또는 BYD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요, 미국 땅에는 발을 못 붙인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는 대한민국의 K배터리하고 양극재 또 소재 기업들, 2026년 또는 2027년부터는 미국 시장을 독점하게 될 황금 티켓을 손에 거머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음 꿈이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3막을 열어젖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계속해서 시제품이 완성돼 가고 있고, 고객사인 GM이라든지 포드, 폭스바겐에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삼성 SDI가 가장 앞선 주자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 그 수요 둔화라고 하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고, 이제 가격과 기술을 모두 잡은 기업,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독점 시장을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거고요. 그리고 전고체라고 하는 새로운 심장도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짜 황제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제 2막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생태계 안에서도 소재, 장비, 셀 제조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앞으로 변화의 중심축이 될 영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폭발적인 성장기에는요, 셀과 소재가 전면에 나섰다면 지금은 구조조정과 또 기술 변혁의 과도기에는 변화의 중심축이 좀 달라질 거예요. 2차전지 생태계는 장비 혁신이 판을 뒤집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셀 제조사를 보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전환의 어떤 과제 직면에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제조사들이 올해 10월 들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또 시가총액이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주가도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ESS의 기대감, 시장의 회복을 통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셀 제조사들은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있는데, 문제는 공정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하고 제조 공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셀 업체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 기존 공정을 대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 전환의 성공 여부는 결국 장비하고 소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비 영역은 차세대 배터리 현실화에 어떻게 보면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개발 중이고, 안정성이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고출력 같은 모든 면에서 기존 배터리 한계를 돌파할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지만, 이 전고체를 대량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제조 기술과 장비는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다루는 특수 장비라든지 또는 건식 공정 장비, 그리고 새로운 전극 공정 장비 같은 차세대 배터리 제조 기술에 특화된 장비 기업들은 셀 제조사의 대규모 공정 전환 투자에 대한 독점적인 수혜를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쟁에 이기려고 하면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필수죠. 공정 같은 신기술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장비 기업들이 앞으로 핵심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소재 영역의 핵심 원료의 자립화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승부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고체 전해질, 리튬 메탈 전지, 리튬 황 전지 같은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 상용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니켈 함량 95%의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고성능 소재는 여전히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LFP 양극재를 양산하거나 또는 나트륨 이온 전지처럼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기에 대안 소재를 자립화하는 기업 역시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장비하고 차세대 소재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고요. 셀 제조사 중에서는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또 ES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 강할 거고요. 하지만 궁극적인 변화하고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필수적인 장비 기술과 그리고 차세대 핵심 소재를 선점한 기업들에서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FP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략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K배터리 3사가 LFP를 사실 쳐다보지 않았죠. LFP가 에너지 밀도가 낮고 또 무거운 중국산 저가 배터리라고 하는 인식, 대한민국 배터리는 성능이 압도적인 하이니켈 3원계로 승부한다라고 하는 자존심의 어떤 전략이었으니까요. 근데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를 혹독하게 겪고 있고, 또 테슬라를 필두로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가 가격 인하에 이제 목숨을 걸면서 판이 뒤집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싼 전기차를 찾기 시작했고, LFP는 저가가 아니라 시장의 표준, 즉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 전략은 투트랙 전략과 LFP의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의미는 LFP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우린 LFP 안 해 라고 버티다가는 중저가 보급형 시장을 중국에 다 빼앗겨버리는 반쪽짜리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3사 모두 LFP 양산 계획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이면 K배터리가 만든 LFP가 쏟아져 나올 건데요. 이건 볼륨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KLFP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LFP 중국의 가격 경쟁력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요, LFP에 망간을 섞습니다. 그게 LMFP거든요. 이 LMFP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망간을 섞게 되면 LFP의 유일한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LFP처럼 싸고 성능은 3원계에 근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K배터리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고 3원계를 소홀히 하느냐? 아니죠. 하이니켈 3원계는 초격차로 갑니다. 니켈 비중을 90% 이상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해서 주행거리를 800km 넘보는 프리미엄 시장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거죠. 이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격 전략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배터리의 전략은 LMFP 중저가 시장을 방어하고요, 하이니켈 3원계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완벽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날개가 균형 있게 돌아갈지는 특히 LMFP라고 하는 신소재 양산이 언제 시작될지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위기하고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 시작됐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의 움직임은 거세거든요.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로 치고 나갔고, 폭스바겐, GM, 포드 할 것 없이 전부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이잖아요. 이걸 남의 손에 맡겨둔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력도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없잖아요. 특히 LFP 같은 중저가형 배터리 시장에서는 이 내재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기 요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핵심은 있죠. 우선 배터리시 사업은요, 장치 산업이자 극한의 화학 기술입니다. 이게 말처럼 뚝딱뚝딱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요, 수율을 잡는데 엄청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수율 90%를 넘기까지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도 걸리고요. 투자하는 금액도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K배터리는요, 이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플레이어들이죠. 다음은 K배터리의 전략인데요. 바로 합작 공장입니다. 조인트 벤처죠. 이게 기가 막힌 수인데요. LG, 삼성, SK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차, 그러니까 내재화를 외치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하고 손을 잡고 미국, 유럽 현지에서 수십조 원짜리 공장을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성차 업체들이 대한민국을 K배터리를 인정한 거죠. 우리가 다 못해야겠으니까 너희들의 기술력으로 우리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배터리 만들어줘 라고 K배터리의 핵심 파트너로 편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투자 전략은 명확해졌죠. 시장은 분리되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요, 일부 LFP 내재화를 시도하겠지만 정작 돈이 되는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 4세대 전고체 배터리, 46 시리즈 같은 신규 폼팩터 기술력은 K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K배터리는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누가 더 많은 조인트 벤처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묶어뒀는지, 누가 4세대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지, 미국의 IRA 보조금을 등에 업고 누가 가장 먼저 수율을 잡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재화 이슈는 K배터리의 기술력과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락인 효과를 오히려 부추기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주식이 오랜 기간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주에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기술력과 실적의 냉정한 검증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리스크를 돌파해야 될 것 같거든요. 리스크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실적 바닥 통과하고 재고평가 손실의 터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말 많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 재고평가 손실과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거든요. 리튬을 포함한 원재료 가격도 급락을 했죠. 비싸게 사둔 재고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적에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다행히 지금은 실적 바닥 구간은 지나고 있고, 하지만 그 재고평가 손실 이슈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가동률이 적어도 80% 이상 올라와야 정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제 수주 물량 증가, 가동률 상승 추이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전기차 수요 둔화하고 밸류에이션의 재점검인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과거만큼 폭발적이지 않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이잖아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조정됐으니까요. 과거의 2차전지 종목들은 미래 성장성을 크게 당겨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 다시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재의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철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리스크 세 번째는요, 기술 초격차하고 차세대 기술 선점인 것 같아요. 결국 이 격변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술을 선점하는 거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이 임박해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핵심은 고체 전해질이나 실리콘 음극재 첨가제 같은 차세대
소재 기술을 선점한 기업, 그리고 새로운 공정 도입에 필수적인 첨단 장비를 개발한 기업들, 또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묻지마 투자 시대가 끝났습니다. 과거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고 동시에 향후 적어도 5년 정도를 책임질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확보한 기업에만 자금을 집중해야 되겠죠. 리스크는 피하고 명확한 성장 모멘텀만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다시 한번 큰 성장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나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2차 전지 산업, 지금 잠시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더 큰 도약이 따라오니까요. 2차 전지의 폭발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만이 살 길이고, 다시 한번 거대한 성장 파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계기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반값 전기차의 대중화의 성공적인 안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춤한 이유는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얼리 어댑터들이 살 만큼 샀고요. 이제는 가격에 민감한 진짜 대중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차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폭스바겐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 많은 차량을 쏟아붓고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팔려야 하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가격 파괴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 중국산 LFP 배터리하고의 가격 경쟁에 이기거나 우리가 주력하는 3원계나 아니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를 끌어올려서 원가를 낮춰야 하고, 기술 자랑만으로는 안 되죠. K배터리가 수익성을 갖춘 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잡아먹는 순간 제2의 폭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대형 시장인 ESS하고 로봇의 대응인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제2의 캐시카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SS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첨단 모빌리티 시장의 급성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의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사실은 불규칙한 전력을 저장할 대규모 ESS 수요는 전기차 시장 규모를 압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요, 저가형 LFP 배터리를 ESS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ESS 수주 폭발 소식이나 또는 첨단 로봇의 탑재가 될 초고성능 배터리 공급 계약이 터져 나오면 2차 전지 산업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체인저 기술의 상용화인 것 같아요. 지금의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도 있죠. 주행거리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이걸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충전 10분 만에 800km 주행하면서 불도 안 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현실이 되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런 소식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 SDI든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혹은 숨어있는 소재 기업이든 누가 먼저 이 게임 체인저의 방아쇠를 당기느냐, 그게 바로 2차 전지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전기차의 대중화와 대규모 시장의 개척, 그리고 게임 체인저의 상용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산업은 지금의 조정 국면을 끝내고 다시 역대급 랠리를 시작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는 실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로봇 산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인공지능 반도체, HBM 같은 사이버 공간의 두뇌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AI 두뇌가 이제 실제 공간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로봇 산업이니까. 지금 로봇 산업은 본격적인 상업화 그리고 대중화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몇 가지를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는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AI가 실제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로봇 산업은 지금 성장 초기 단계에 확실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상업용 로봇 주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 기반의 지능형 로봇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한국은 이미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일 정도로요, 제조업 자동화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성장은 서비스 로봇이 주도할 거라고 하는 거죠. 고령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로봇이라든지
또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의료 로봇 같은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25%가 넘는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로봇이 공장을 넘어서 가정, 병원, 식당, 물류창고 같은 실제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AI하고의 어떤 융합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성장 초기 단계로 들어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AI하고의 어떤 융합이죠. 최근에 생성형 AI의 핵심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로봇에 적용이 되면서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프로그램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요, 물리적인 환경을 인식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정말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국내 대기업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거든요. 인간하고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로봇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도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상인 것 같아요. 올해 초에 CES 2025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기억하십니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AI의 종착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 CES 2025에서 못을 박았으니까요. 이건 그야말로 꿈의 영역이자 궁극의 시장인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들어보셨죠? 구글의 RT2,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구르트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여기에 목숨을 걸까요? 공장이나 물류창고, 심지어 서비스 현장의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은 1, 2년짜리의 테마가 아니고요. 반도체, 2차 전지가 그랬듯이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망되는 성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예고하고 있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굉장히 큰 수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요 46%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34년 되면 3,7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약 한 5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대변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 시장만 해도 2033년까지 한 2,3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전체 로봇 시장의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세 가지의 강력한 엔진이 로봇 시장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의 강력한 엔진, 첫 번째 엔진은 인구 구조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노동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의료라든지 물류, 그리고 이제 서빙 같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엔진은 AI 기술의 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로봇은 더 이상 단순 작업만 하는 바보가 아니죠. AI, 특히 언어 모델이 로봇의 두뇌가 되면서 로봇이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요.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스마트 로봇의 등장이야말로 시장의 폭을 완전히 넓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정부 정책과 대기업들의 투자인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은 이제 국가 간의 첨단 산업 경쟁이 핵심이 돼버렸거든요.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도 보게 되면 향후 20년 동안 약 한 200조 원 넘게 로봇에 투자할 거다라고 하는 발표까지 했으니까 전 세계 정부하고 대기업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가 맞물리면서 시장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처럼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각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로봇을 AI 반도체를 융합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명확히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전략의 핵심은 가정과 인간에 있다. 삼성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 단순 협동 로봇을 넘어서 미래 제조 공정과 또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투입될
범용 로봇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로봇도 출시 예정에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에 있는 AI 로봇 볼리가 대표적인데요. 공 모양의 자율주행 로봇이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을 하고요. 또 개인 맞춤형 비서 역할을 수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의 강력한 스마트홈 생태계하고 또 AI 기술을 로봇에 결합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가정과 인간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LG전자는요. 로봇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는데 B2B 상업용 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이미 클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서빙 로봇과 물류 로봇 그리고 안내 로봇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입지를 굳히고 있고 특히 물류하고 배송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현재 고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LG전자가 미국의 AI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상업용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한층 강화했다고 할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LG전자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가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용 청소 로봇, 산업용 로봇으로도 영역을 계속 넓히면서 산업용에서 상업용으로 그러면서 가정용 로봇까지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사실 로봇 산업은 이동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룹 비전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핵심이죠. 이걸 통해서 사족 보행 로봇 스팟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기술 내재화를 달성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 로봇들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할 거고 그러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같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현대차 그룹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기업인 오픈AI가 피규어 AI와 함께 BMW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상징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픈 AI하고 피규어 AI가 BMW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 사례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미래 산업과 또는 주식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상징하는 변화의 본질은 단순히 로봇 몇 대가 공장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범용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으니까요. 그동안 AI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속에서만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피규어 02라고 하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닮은 몸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 몸의 두뇌 역할을 오픈 AI의 고급 AI 모델이 맡고 있으니까요. 기존 산업용 로봇은 특정 작업인 이를테면 용접이나 도색 같은 일만 하도록 프로그램 됐거든요. 하지만 피규어 02는 사람처럼 두 팔을 가졌고 두 다리를 가졌고 카메라하고 AI를 이용해서요 환경을 인식을 할 거고 언어로 지시를 할 거고 그 언어로 지시된 걸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 노동자가 탄생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제조업 혁신의 게임 체인저인 것 같아요. BMW가 자동차 생산 라인이라고 하는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현장에 로봇을 투입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의 극대화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하기 힘들어하거나 또는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하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BMW는 이미 이 로봇이 정밀한 판금 부품 주입 같은 고난도 작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테스트를 마쳤으니까요. 또한 휴머노이드는 인간 중심의 기존 공장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설비 변경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의 어떤 유연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을 위한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공장에 로봇이 투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변화는 주식시장 슈퍼사이클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이 변화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BMW 외에도요, 벤츠, 아마존도 로봇 도입을 가속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로봇 본체를 만드는 기업 또는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감속기, 서버모터,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AI를 구동하는 고성능 AI 기업들의 수요는 끝없이 솟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서 하드웨어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호로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혁명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꿈이 아니라 현실에 투자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관심이 큽니다. 내년 공장 투입과 이후 판매 계획 현실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BMW 공장에 투입된 로봇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건 산업혁명 자체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26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 수만 대가 아니라 10만 대를 만들겠다. 가격은 2만 달러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안 되게 팔겠다, 이렇게 공언했거든요. 심지어 옵티머스가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머스크 타임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말하는 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표지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다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는지 몇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근거는 내부 투입부터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머스크의 당초 계획은 올해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테슬라 자체 공장에 쫙 투입하는 거였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공장에 투입된 수량은 수백 대 수준에 그치고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수천 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심지어 내년 초에 1만 대를 내부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사실 폐기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부분은 기술적 난제가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범용 로봇이 되려면 사람 손처럼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개된 젠3 같은 경우에 C제품 디자인은 거의 완공됐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인 손의 정교한 움직임 그리고 내구성 확보는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정설이니까요. 세 번째 핵심은 인력이 이탈했다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지난 6월이죠.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이끌었었던 핵심 기술 임원이 퇴사했죠. 이렇게 중대한 프로젝트의 야전 사령관이 전장을 떠났다? 내부적으로 뭔가 삐걱대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결론을 보면 2026년 공장 투입은 됩니다. 하지만 수만 대의 대량 투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백 대 또는 수천 대의 시범적인 투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2026년 외부 판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장에 제대로 못 넣는 로봇을 2만 달러에 판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니까. 게다가 최근에 테슬라가 젠3 부품에 대해서 대규모 발주를 넣기 시작했잖아요. 이 부품들이 내년 1분기에나 빠르면 1분기고요. 뭐 한 2분기 정도에 납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대량 생산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2026년 판매는 상징적인 수준일 거고요. 유의미한 매출이 찍히는 건 적어도 2027년 이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BMW는 있는 로봇을 사서 쓰는 현실 투자를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없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꿈에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앞서 우리가 BMW하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다뤘는데요. 그건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적 기회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고 더 시급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수많은 언론과 보고서가 위기다, 재앙이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일할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부양할 사람은 폭증하는 인구 절벽에 있으니까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명제 앞에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요. 오늘은 이 로봇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들이나 저의 주식 계좌를 어떻게 바꿀지 핵심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산업의 피가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지방 공장을 가보시게 되면 젊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물류센터라든지 조선소 그리고 건설 현장은요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노동력 공백을 메울 방법은 바로 로봇이고요. 앞서 말한 BMW라든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 해답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나르는 물류 로봇이라든지 또는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협동 로봇은
이제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망하는 생존 장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비용은 의료하고 돌봄이거든요. 1000만 노인을 누가 돌볼까요? 간병인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분들도 늙어가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로봇이 투입이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의사의 손발이 되는 수술 로봇, 환자 재활을 돕는 재활 로봇, 이게 핵심이 될 거고, 가정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24시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돌봄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요, 일상의 풍경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식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로봇이 설거지도 할 거고요, 치킨도 계속 튀길 겁니다. 커피도 계속 내릴 거예요, 더 많이.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젊은 알바생들이 점차 없으니까요. 이는 자영업 시장까지 로봇이 침투한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핵심 열쇠는 바로 로봇에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돌봄 공백을 메우는 로봇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국가적 인프라죠. 이 구조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할 K로봇 관련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 아닐까요? 저는 경제원탑 그리고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하는데요, 경제원탑에서의 강의는 사실 특강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에 특강 형태로 열리고 있는데 이 특강이 무료입니다. 근데 이 특강 안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시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시장 안에서의 종목,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을지 차트들을 그리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부분은 섹터 부분들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는 반도체 섹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콕 집어가지고 반도체 섹터 안에 퍼스트 클래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반도체 종목 중에 그래도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한 5종목, 6종목을 선정을 해 놓고요, 퍼스트 클래스로 선정된 종목들도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략 말씀드린 이후에 그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서 10배거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나 두 가지의 종목도 선정해서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용 안에 코인도 저희가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 섹터,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저희 경제원탑에서 유튜브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달아둘 거니까요, 경제원탑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셔서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원탑에 들어오셔서 참여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